역전세 금액이 무려 1억입니다. 1억.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또 들려드리면. 안녕하세요, 베냐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. 기존에 사시던 분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나가시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고, 그분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저는 또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맞추려고 부동산에 방문을 했습니다. 사실 뭐 전세 계약서 쓰는 게 뭐 어떻게 특별한 일이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역전세가 났고요. 역전세 금액이 무려 1억입니다. 1억. 1억이라는 돈이 사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.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또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계약서 작성을 하러 저는 일단 부동산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이는 좌측편에 있는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입니다. 2018년에 준공을 했고 6년차 된 아파트입니다. 매매 전세 시세는 30평형 기준으로 매매가는 한 8억 6천, 전세가는 4억 7천5백 정도 되고요. 그 옆에 있는 요 조금 울긋불긋한 요 색깔의 아파트가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입니다. 그래서 25평형을 기준으로 매가는 8억, 전세는 3억 6천 정도 하고 13년차 된 2011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. 백년산이라는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산을 꺾어서 만들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경사가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계단도 보이시죠?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잘 조합을 해서 최대한 단차를 줄이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방금 마을버스 지나간 거 보이세요?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심한 곳에서는 이 버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.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훨씬 더 힘드니까요. 이 주변 아파트들이 기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스며들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앞에 아파트는 백년산 파크자이입니다. 우측에 있는 다른 아파트랑 좀 비교해보면 연식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큰 도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밑으로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. 45도는 아니어도 한 30도 각도는 됩니다. 그래서 눈 오거나 비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, 여기 보시면 겨울철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, 애초부터 이제 신도시가 아닌 오래된 지역이거나 라고 하면은 경사가 좀 심할 수 있겠구나. 서울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사가 좀 심하다는 그런 전제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는 백년산 파크자이 옆에 있는데 저기 멀리 화살표 친 부분에 있는 아파트 보이시나요? 저기가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. 그 뒤편에는 백년산 해머로 아파트가 있고요. 저쪽에 있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가 대장 아파트입니다. 세대수나 역에서 가까운 부분이나 평지에 좀 가깝다는 부분, 이런 부분에서 대장에 가깝고, 그 앞에 보시면은 병원도 하나 있습니다. 은평 병원이 있고요. 여기가 DMC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연예인분들도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방송국에서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좀 저렴하다 보니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고, 수요는 종로나 을지로 출퇴근하시거나 방송국에 다니시거나 이 근처에 뭐 군부대도 조그맣게 있다고 해서 근무하신 분도 살고 계시고, 무엇보다 신혼부부 수요가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임대를 3번 맞췄는데 3번 다 신혼부부셨어요. 서울에서 좀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곳이 이 응암동 일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여기는 백년산 파크자이와 힐스테이트 2차 사이에 있는 사거리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인구 표본을 좀 찾고 싶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런 사거리에 한번 서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, 또 어떤 차량과 버스들이 다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는 한번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지 걸어가면서 경사도를 조금 느껴보도록 할게요. 이 경사에 있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이 경사를 이런 바위나 이런 옹벽 같은 걸로 막습니다. 바깥에서 보면
그냥 외관상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차를 그냥 메꾼 거죠. 이제 아파트를 한번 가서 내부 조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는 백년산 파크자이 아파트 내부 조경이고요. 이렇게 지상으로 오토바이나 이런 외부인들 출입이 불가능하게끔 막아놨죠. 관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. 놀이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재계약한 물건은 기존의 전세 세입자분이 집을 매수한다고 의사결정을 해서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셔야 되잖아요. 기존에는 전세금이 5억이셨고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4억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3억 6천, 7천 이 정도 금액까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한 2, 3개월 전만 계약서를 써도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도 되는데 3월 초인 지금 시점에서 전세 계약을 다시 좀 서둘러서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. 우선은 DMC 일대에 로또 처형이었다고 했던 그런 단지들이 아트포레자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약 3,000세대가량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. 딱 그 시점에 6월에서 10월 3,000세대 중에는 임대도 있고 실수요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시기와 겹치면 좀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초반에 맞춰놓는 게 좀 낫겠다 생각이 들었고요. 다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전세가가 많이 어떻게 보면 1억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시점에 차를 맞추는 게 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. 제가 그 이전에 임차인분과 계약을 맺었을 때 전세가가 5억이었습니다. 25평 기준으로 2021년 여름쯤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집값 전세가가 모두 동반 상승하던 시점이었거든요. 수요가 많은 동시에 공급은 부족했고 그때 당시에 전세를 더 잘 맞췄다라면 5억 3천, 5억 5천까지도 맞출 수 있는 단계였어요. 워낙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임차인분들도 높은 전세가를 주고도 월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따라갈 수 있었던 반면에 최근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전세가가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의 입주 물량도 있으면서 전세가가 실제로 시세보다 좀 높게 형성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. 빠졌다는 관점보다는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전세라는 걸 우리가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전세를 예를 들어 3억에 살았는데 2년이 지나면 보통은 전세가 1,000만 원이든 2,000만 원이든 조금씩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. 2년 만에 5천만 원, 1억 이렇게 오르고 그 임차에는 고스란히 그런 비용을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한 거죠. 높은 전세가를 좀 낮추려고 5% 상한제라는 그 룰을 둔 건데 지금 상황은 좀 그 반대죠.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이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굉장히 리스크를 안았다면 지금은 반대로 임대인이 올라갔던 전세만큼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역전세 대비라는 것이 사실은 임대인의 입장이 있고 임차인의 입장이 있어요. 임대인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전세가가 내려갔다라고 치면 방금 시점에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고 안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최상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. 큰 돈을 단기간에 융통하는 것이 어렵잖아요.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일단은 내가 그 정도 금액은 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작은 계획을 세워봐도 몇 억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치면 우선은 그 임차인분과 협의를 해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입주하는 시점,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생기는 시점을 고려해서 입주 시기를 당기거나 더 미루거나 아니면은 전세금을 1억이 아니라 한 5천만 원만 낮추는 대신 그 5천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이 다시 내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도저히 그렇게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제외하고 얘기해보면 집을 팔 수도 있겠죠. 매각을 하면 사실 전세가 이상으로 나오니까 집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. 사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내가 잔금 시점에 좀 자금을 마련해서 돌려주는 게 가장 최상의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, 반대로 임차인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임차인분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. 내가 그 돈을 집주인이 못 돌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
해보는 것도 필요하죠. 그렇다고 해서 그 불안함을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뭐 처음부터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염두에 두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정말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집주인분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좀 해보고, 그러면은 집주인분도 어떤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죠. 전세를 둔다거나 매매를 둔다거나 아니면 잔금 융톡에 대한 확신을 준다거나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시간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건데, 만약에 너무 불안해서 처음부터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. 특히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소통을 해보는 단계가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기존의 임차인이 5억에 살았는데 전세가가 4억에 다시 써요. 그러면 기존에 1억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4억은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 분에게도 잔금날 정상적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, 그 4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주잖아요. 그 돈을 바로 기존 임차인한테 주면 안 되고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금액은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기존 임차인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임대인이었다라면 그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반드시 만기일에 돌려주시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은 전세가가 거의 단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계속 매매가와 더불어서 오르는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매매와 전세가 빠지는 이런 분위기는 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임차인분들 또 임대인분들이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또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양보해 나가면서, 또 그 양보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이제 중개를 해주셨던 중개사님도 계시잖아요. 그 제3자를 세우면서 협의점을 조금씩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상황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찍 두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. 백화점 어디까지 갈까요? 어디까지 갈까요? 아메리카? 남 아메리카?